안녕하세요. 재활약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중 아이의 언어 발달만큼 사회성 발달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은 어린이집을 보내고부터이고 걱정은 학령기가 돼도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어린이집 등원 거부가 있거나 적응 기간이 너무 길거나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친구에게 장난감을 빼앗기기만 하고 소극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체크해야 할 것과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아이의 연령입니다. 어린이집에 간 두 돌 전후의 아이가 또래에 관심이 없으면 괜찮은 건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두 돌까지 아이들이 또래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볼게요. 7에서 12개월까지는 또래에 다가가거나 나란히 앉아 노는 모습이 간혹 관찰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13에서 18개월에는 또래보다는 또래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고 19에서 24개월에는 또래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각각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또래와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또래가 노는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함께 놀거나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을 수 있죠. 또래 관계가 발전해서 특별히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시기는 만 3세를 전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아이가 다른 발달에 문제가 없다면 사회성이 부족하다, 사회성의 발달이 늦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질은 타고난 성향을 말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 기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유아 시기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잘 접근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또래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고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저항이 심한 편이고 낯선 사람에게는 잘 다가가려 하지 않고 외부 자극에는 강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환경 변화와 낯선 사람에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는 오히려 약하게 둔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양육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까다로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요구를 빨리 반응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부족하고 표현과 반응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이가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바쁜 일상에서 아이에게 맞춘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는 왜 친구들과 못 어울리니?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니? 이렇게 다그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나무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했지? 새로운 곳에 가면 원래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라는 말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대안을 제시해주면 좀 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와 만나는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것은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입니다. 부모님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 후에는 엄마와 헤어져도 울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 부모님이 달려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이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낯선 환경이 불안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어도 다른 반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회성 발달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볼 때는 다른 발달이 괜찮은지도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회성 발달은 인지,
정서, 언어 발달 등의 모든 발달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성만 부족한 것인지 다른 발달이 느려서 그런지 어릴 때는 알기 어려운데요. 또래와의 놀이가 발전하는 만 3세 전후의 아이들은 함께 놀이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하죠. 말이 느린 아이가 갑자기 친구 장난감을 뺏거나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늦어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발달 영역도 괜찮은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다른 발달도 함께 늦다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불편한 감정을 참지 말고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힘들겠죠. 본인의 물건을 지키고 본인의 기분을 지키는 것도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불편한 감정을 참지 말고 바로바로 말로 또는 제스처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2돌 전후의 아이들은 나부터 인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요. 이땐 뭐든지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죠. 3돌이 된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양보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이건 네 거, 이건 오빠 거. 그래서 놀고 싶으면 빌려달라고 해야 돼. 또 또래 친구들과 놀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겼다면 이건 내 거야. 지금은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라고 이제 말하게끔 알려주시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내가 더 갖고 이제 놀고 싶으면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빌려줄게. 무조건 친구에게 양보해라. 오빠니까 참아라. 형아니까 동생 빌려줘라. 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점차 넓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놀이터에 자주 가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은 또래를 모방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익숙한 또래와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통해 모방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기보다는 하원 시간이 비슷한 어린이집 친구가 있다면 잠깐이라도 같이 신체 활동을 하게 하고 놀이터 규칙도 배우게 되면 사회성 발달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노는 모습과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은 다를 수 있고요.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이 아니어도 놀이터에 가면 또래들이 참 많은데요. 아이들은 같이 뛰거나 쫓아다니면서 금방 친해지기도 하죠.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우리 아이가 낯선 또래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성향인지 아니면 먼저 다가가진 않지만 다른 친구가 다가오면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이가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새로운 또래에 관심이 없거나 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강요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아이는 또 여러 명보다는 한두 명과 조용히 노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기에는 놀이터는 참 좋은 환경 같아요. 3번째는 조부모님, 친척들, 사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못 만나고 독방 육아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 둘이서만 1, 2년을 꼼짝없이 보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에 대해 굉장히 불안도가 높았습니다. 현대사회 육아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쉽게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또래 관계든 친척들 모임이든 부모님들이 늘 계획을 짜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외동의 경우 사촌과의 관계로서 형제가 있는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열관계에 대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어른을 만나서 어른 대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요.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사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의 형제 자매도 한둘이고 결혼 연령도 다양해서 사촌들끼리도 터울이 너무 생기기도 하고 친척들 간에 사는 곳이 멀면 어렵겠죠. 이러한 만남은 육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고민인 부모님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 4가지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보통 사회성이 높다, 사회성이 좋다는 것이 친구를 빨리 사귀고 두루두루 잘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의 기질상, 성격상 소수의 친구들과 건강히 잘 자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